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은 WWE 윙드 이글 벨트, 로만 레인즈, 스티브 오스틴, AJ 스타일스, 나이아 잭스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리플 H가 12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트리플 H는 코디 로즈에게 어느 챔피언 벨트 케이스 가방을 선물로 건네는 모습이며, 코디 로즈는 내용물을 확인할 때 만족해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황금빛이 반짝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설마 전설적인 윙드 이글 타이틀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며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H는 이 선물이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단 하룻밤만이라며 모호하게 표현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사실 2022년부터 코디 로즈가 WWE 챔피언십 디자인을 클래식 버전의 윙드 이글로 되찾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늘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윙드 이글 타이틀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WWE 황금기의 상징이었으며 헐크 호건, 브렛 하트, 숀 마이클스 등 많은 전설들이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애티튜드 시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스포츠 키다의 크리스 페더스톤에 따르면 로만 레인즈가 2년 만에 위클리쇼에서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1월 6일 넷플릭스에서 첫 방영되는 러우에서 솔로 시콰 및 뉴 블러드라인의 멤버 중 한 명과 1대1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일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만 레인즈는 파트타이머로 전환한 이후 그동안 피에리와 하우스쇼에서만 경기를 치렀고 TV쇼에서는 거의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로만 레인즈의 마지막 TV쇼 경기는 2022년 12월 30일 스맥다운에서 치른 태그팀 경기였습니다. 레슬보트는 1월 6일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러우에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서프라이즈로 등장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더락과 존 시나의 출연은 물론이고 숀 마이클스도 출연할 수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레슬보트는 WWE가 이상하게도 AJ 스타일스의 부상 상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AJ 스타일스는 카멜로 헤이즈와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이후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발 가운데 뼈와 인대에 심각한 질환인 리스프랑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츠를 벗었을 때 뼈가 발 밖으로 튀어나올 줄 알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로 AJ 스타일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WWE는 내내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아 잭스는 서바이버 시리즈 이후 지금까지 많은 팬들로부터 체어샷이 너무 형편없다, 임팩트가 부족하다 등 매일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조나단 코치맨과 리키시에게도 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늘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아 잭스가 트위터에 복귀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레슬보트는 부상당한 몇몇 선수들의 복귀 일정에 대해서 우선 지미 우소는 1월쯤에 복귀할 예정이며 통가 로아는 4월쯤에 회복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브론슨 리드는 오늘 밤 늦게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아마 2015년 5월 또는 6월경에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위터의 유명 인사이더 PWN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버그가 2015년 초에 WWE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리플 H가 골드버그 대 군터 경기 계획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골드버그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군터가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기 때문에 골드버그가 그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다면 나름 골치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드버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모색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11일 한국 기준으로 오늘이죠. 리브 모건이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을 보유한 지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녀는 지난 2014년 5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킹 앤 퀸 오브 더 링에서 챔피언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미스 월드 챔피언으로서 200일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베일리는 최근 고잉 링사이드 쇼와 인터뷰를 가졌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포호스 우먼, 샬럿 플레어, 베키 린치, 베일리, 사샤 뱅크스의 영향력이 NXT에서 어떻게 계속 공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NXT에 있을 때 우리가 존경해야 했던 것은 알리샤 폭스, 나탈리아, 타미나, 나오미 같은 메인 로스터 여성 선배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당시 NXT에 강력한 여성 부서가 없긴 했지만 현재는 우리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몇몇 후배들이 좋아, 우리가 새로운 포스 우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멋지네요. 이제는 후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후배들은 샬럿과 베키를 보며 자랐다고 했고 저랑 사샤가 함께하는 순간을 기억하고 그럽니다. 우리의 유산을 남긴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성 후배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는 모습을 보니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일리는 레슬매니아 40일에서 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록센 페레즈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주 12월 9일 러우에서 젤리나 베가는 위미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토너먼트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TV에는 방영되지 않았지만 젤리나 베가가 관중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이 젤리나 베가와 WWE와의 미래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PW 인사이더는 젤리나 베가가 아직 몇 년 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그녀가 진짜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WWE 유튜브 채널에서는 라이라 발키리아의 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보다는 젤리나 베가의 패배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좋아요가 300개가 넘는 댓글은 트리플 H, 당신은 젤리나 베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푸시를 주지 않고 계속 망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이 페닉스가 오늘 그동안 AW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전에 레이 페닉스는 AW에 대해 아무도 그런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 라는 글을 남겼었고 또한 의사가 필요했는데 몇 달 동안 나를 무시했다 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곧 진실을 말하겠다 등 여러 트윗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파트너인 펜타 엘 제로 미에도는 AW 계약이 만료된 후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고 레이 페닉스가 AW 계약에서 자유로워지면 루차 브라더스가 모두 WWE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에 있는 오리지널 WWE 본사는 올해 초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V22라는 회사로부터 750만 달러, 하나로 약 107억 2,800만원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33,000평방피트, 약 990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다면 성공입니다. 안녕히 계세요.